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에너지 저장 장치, 이른바 ESS 설비의 화재 원인 대부분은 배터리 이상 때문이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ESS 화재 사고 조사단은 지난해 8월 이후 일어난 화재 5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4곳에서 배터리 이상 정황을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남 하동의 화재의 경우에는 노출된 충전부에 외부 물질이 접촉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설명 자료를 내고 설비 화재와 배터리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고 LG화학 역시 지난 4개월 동안 자체 실증 시험에서 화재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고 조사단이 내놓은 이상 현상 역시 화재와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이 금융지주 순위 경쟁에서 KB금융을 제치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해 단기순이익이 3조 4,035억 원을 거두어 KB금융을 917억 원 차이로 앞섰습니다. 이로써 2017년 KB금융의 리디뱅크 자리를 내줬던 신한금융은 2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만 순이익 차이가 1,000억 원 이내로 근소해서 올해에도 양사 간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실적만 놓고 보면 KB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을 1,000억 원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국내 생산 공장 대부분이 오늘부터 문을 닫고 기아차도 오늘 10일 완성차 공장 생산을 멈춥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춘제 연휴를 연장하면서 와이어링 하니스를 생산하는 협력 업체들의 중국 공장도 예상보다 올해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이번 중단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국내 공장은 10일에 모두 문을 닫고 11일엔 울산 2공장만 가동할 예정입니다. 기아차도 10일 소하리, 광주, 화성 공장에서 완성차 생산을 중단하면서 10일에는 현대기아차 국내 공장이 거의 모두 멈춰서게 됩니다. 쌍용차는 4일부터 12일까지 공장의 문을 닫고 르노 삼성차는 다음 주 중반부터 2, 3일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아직 재고 사정 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자동차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자 현대자동차그룹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부품협력사를 돕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와 현대트랜시스의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협력사 350여 곳입니다. 현대차는 먼저 3천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납품대금 5,800억 원과 부품 양산 투자비 1,050억 원을 조기 결제할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협력사들이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 침체와 신종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업체 넷마블에 인수된 웅진 코웨이가 코웨이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렌털업계 1위 웅진 코웨이는 오늘 본점 소재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웅진 코웨이에서 코웨이로 수정하는 안건을 상정 및 의결합니다. 아울러 방준영 넷마블 이사회 의장과 서장원 넷마블 웅진 코웨이 TF장, 이혜선 웅진 코웨이 총괄사장도 사내 이사로 선임합니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3년입니다. 넷마블은 지난해 말 웅진그룹과 웅진 시크빅이 보유한 웅진 코웨이 지분 25%를 1조 7,4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직장 폐쇄 조치가 나왔습니다. GS홈쇼핑은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신종 코로나 20번째 확진 판정을 받자 내일 오전 6시까지 직장을 폐쇄하고 소독과 방역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도 멈추고 방역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재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GS홈쇼핑 측은 직장 폐쇄 기간 동안
직원들의 2심 증상 점검과 함께 방역 작업을 계속하고 방송 송출 부서나 방역 부서 등 최소의 인력만 당직 체제를 구축해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계속 생방송을 중단하면 협력 업체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직장 폐쇄를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추가로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채 인식 보안 전문 기업인 아이리텍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이리텍은 미래에셋대우와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지난 2000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큐베이터로 사업을 시작한 후 세계적 방위업체인 로키드 마틴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2010년부터는 인도에서 홍채와 지문 등록 프로젝트 사업을 주도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리텍은 4세대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기술의 우수성과 사업의 확장성을 토대로 코스닥 입성을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손실 규모가 다음 주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결과를 발표할 즈음 이와 관련해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기업평가는 보통주 한 주당 8,518원을 현금 배당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14%에 달합니다. 대한항공은 작년 영업이익이 2,9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4%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갈등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중장거리 수요 유치 노력 등을 토대로 영업이익은 흑자를 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닥전사에서 분할 신설되는 법인 대덕전자에 대한 주권 재상장 예비 심사 결과 재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